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시작은 작은 것,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그러한 갈등들이 이제 쌓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남편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아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쌓여서 그래서 남편인 경우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아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또 아내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는 걸 보면 숨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본인이 합리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해자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특별히 좀 더 반반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60대 40, 70대 30 뭐 이런 정도로 한쪽이 더 상대를 또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도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분명히 외도를 한 사람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는 피해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 외도건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합의는 보았다 할지라도 어느 유책 배우자가 외도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외도인 경우에 그 배우자는 의처증 내지는 의부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어서 상대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가해자가 되는 유책 배우자가 느끼는 그러한 잘못된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가는 그러한 상태 또는 이혼을 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유책 배우자가 피해자가 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야 이 문제를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도 상처가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처를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상처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들인 경우에는 죄책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라고 하면 그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었다. 근데도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우걱거리고 화를 내거나 자꾸만 나보고 땡땡하고 어떻게 지냈느냐, 어디를 갔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지는 뭐 잠자리는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상대가 그러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의 그 외도한 사람의 그 문제 때문에 상대가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자꾸 화를 내고 그래서 나도 참다가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화가 자꾸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 잘못했다 그리고 쑥 빠져나오게 되고 한쪽은 지하 100층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아니면 길어야 2달 정도 내가 죽어 지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피해자가 되는 배우자가 그 문제로 인해서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서 헤맨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상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또 너무 빨리 회복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이 말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책 배우자의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과 변화된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여질 때, 그럴 때만이 상대가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은 서로 고치려고 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양가의 대소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서로 합의를 보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질 때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부부 사이가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상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유책 배우자들이 그 상대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특별히 여러 가지 또 부부가 살면서 때때로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외도에 관한 부분은 그런 것들과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빨리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꾸 채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더 잦아지게 되고 정말로 원치 않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